오세훈 선생이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오세훈 선생 발표가 상당히 잘된 글입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오세훈 군이 이제 원래는 이제 신민단 쪽에 김기면 선생 그쪽 연구하시는 분인데, 7월 20일 날에 연합회의, 거기서 합의된 것은 그냥 합의창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오세훈 선생 얘기는. 근데 이숙화 선생은 그래도 나름대로 합의가 돼가지고 한 9월 이때까지 이제 이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분열된 상태에서, 독립군단체들이 분열된 상태에서 청산리 전투를 맞은 거는 두 선생님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7월 20일 날에 임시정부의 파견원 세 사람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합의된 것이 과연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선생이 여러 가지 지금 이 부분에 관한 이 봉오동 전투나 청산 전투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상당히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좋은 발표가 될 거로 기대를 합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로 대표되는 독립군의 독립전쟁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1920년 독립전쟁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대한 당시 국내외 정세와 독립군들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전투 현황, 그리고 독립운동사적 의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선구적인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봉오동 전투의 침격화가 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한 평가가 1920년 독립전쟁의 객관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좀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지나치가 어찌기 아닌가 해서 조심스럽지만, 봉오동 전투와 이 청산리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독립군 단체와 그리고 독립군과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 1920년 독립전쟁의 무대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100주년을 맞이한 현재 1920년 독립전쟁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20년을 정점으로 시작된 독립전쟁은 1910년대 동안 만주와 연해 지역 등의 해외 동포사회에서 준비되어 온 역량이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무장투쟁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단체들은 서로 연합을 모색하며 공동전선을 펼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통합이 결렬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920년 독립전쟁에 나선 독립군들이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이에 참여하지 않고 각자의 지역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 독립전쟁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자체에만 중점을 둔 시각은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방법으로 독립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독립군들도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발표문은 봉오동 전투와 봉오동 청산리 전투로 대표되는 1920년 독립전쟁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기존 연구 성과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당시 독립전쟁에 참여한 일부 부대의 실제 움직임에 대한 상황을 재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와 발표문 맞아 100주년을 맞이한 현재 독립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봉오동 전투 직후 독립군 부대의 통합회의와 이동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와 러시아령 일대에서 조직된 약 40여 개의 독립군 단체들 중에서 5월 19일경 최신동이 지휘하는 대한국무도독부와 대한국민회의 국무위원회, 그리고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이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승리한 전투입니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역사적 실상과 그 의의가 비교적 면밀하게 밝혀졌지만, 봉오동 전투 직후부터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기 전까지 독립군들의 통합대회와 이동 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봉오동 전투 직후부터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신용화 선생님께서는 일제와 장자님 사이에 협의된 독립군 토벌을 위한 중국군의 출병과 토벌군 대장인 맹부덕과 독립군 단체들 간의 비밀 협의에 따라 독립군들이 근거지를 이동하는 상황에 주목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용화 선생님의 선구적인 연구는 봉오동 전투 직후부터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독립군들의 이동 배경과 과정을 규명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1920년 7월에서 8월 사이 북한도 지역 독립군 단체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견원 안정근과 왕삼덕이 참여하여 논의한 통합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의 연구들은 신홍환 선생님의 선구적인 연구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20년 7, 8월 사이 만주 지역 독립군 부대들의 통합 과정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오동 전투 직후 독립군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견원 이용의 중재로 왕청영 가야하 장동에서 연합작전과 독립군 부대의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런 회의 과정을 안정근이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자 초기에 반대를 했던 대한군정서 측도 대표를 파견해 각 단 대표들과 공동 동작에 합의했고, 곧이어 임전파견원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2차 독립군연합회의에서 임정의 통합안의 기초에 민단과 군단으로 이원화된 통합군단을 만들고, 민단에서 행정과 군단의 지휘, 감독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군정서 측은 민정중심의 통합 방안에 따라 국민회가 사실상 군사장 실권을 갖게 되는 상황을 수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면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7월 20일 제3차 독립군연합회의에서 민단과 군단의 이원체제로 하는 통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군 단체들은 군무기관은 동도군정서, 동도독군부, 동도파견부로 편성이 되었고, 행정기관의 민단은 국민회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앞서 발표해 주신 이숙환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대회에서 이제 홍범도와 최진동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군사통일 방안 협의가 실패했고, 홍범도는 부대를 이끌고 명월구를 거쳐 무산간도 방면을 이동하면서 해당 연합은 결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선행 연구들은 7, 8월간 진행된 독립군 통합대회가 결렬될 주된 이유로 국민회와 대한군정서 간의 갈등, 그리고 홍범도와 최진동 사이에 발생한 의견 충돌로 인한 군사통일 방안 협의를 실패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최진동이 8월 이후 의군부와 함께 왕청현 나자구 방면을 이동하게 된 이유와 회의 결렬 직후인 8월 13일 대한국민회군의 창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원동력이 3단 연합의 단체였던 대한북농독군부가 와해되었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홍범도와 최진동 간에 발생한 의견 충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최진동과 국민회 간의 갈등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홍범도와 최진동 간에 발생한 의견 충돌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군정서 총재 서일이 국민회와 충돌한 직후에 발표한 성포문에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포문은 국민회가 도독부를 유설하여 처음에 양쪽의 명의를 구비해 신명의를 고치기로 하고는 자해를 그대로 두고 군무연구회의 명목만 해소해서 북로독군부를 국민회의 감독하에 두고 신복군인으로 하여금 독군부에 총 수백 정을 갖고 중도로 자회로 도변케 하여 독군부와 개전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국민회 측을 비난하며 양 단체 간의 갈등의 원인이 국민회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홍범도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회가 홍범도에게 군무도독부를 공격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린 독립군 단체의 연합회의가 결렬되게 되었다고 대한군정서 측은 국민회를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연합회의 도중 홍범도는 부대를 이끌고 명월구를 떠나 무산간도 방면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국민회가 지방지회원들과 함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던 도중인 8월 10일 오후 5시경 대한북로독군부의 3, 4중대가 독립을 선언하고 연합에서 탈퇴해 왕청영 나자구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봉오동 전투의 승리 원동력이 되었던 독립군 부대의 연합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로독군부가 형성되었던 5월 19일경의 상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회와 군로도독부는 당시 국민회 군무위원회와 군무도독부 명칭을 없애고 대한북로독군부로 통합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국민회가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군사기관의 역할은 독군부가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회가 임시정부에서 안정근을 파견하기 이전부터 민단과 군단으로 이원화된 통합군단을 만들고 민단에서 행정과 군단을 지휘 감독하는 안을 추진해왔음을 짐작해 해줍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민단의 역할을 국민회가 담당하는 한편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안무로 하여금 군무기관을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북로독군부는 제1대 대장은 최진동, 제2대 대장은 홍범도, 그리고 제3대 대장은 강순범으로 구성됩니다. 최진동이 이끄는 제1대는 군무도독부 출신들로 구성된 반면 홍범도가 이끄는 제2대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출신과 국민회 출신들로 구성되었고, 강순범이 이끄는 제3대는 국민회 출신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나자고 무관학교 출신인 강순범이 이끄는 제3대는 국민회 회장인 구춘선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독립군 부대들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던 7, 8월 중 기존의 통합군단이었던 대한북로독군부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연합회의에서 민단과 군단으로 이원화된 통합군단을 결성하기로 협의했지만 정작 기존 통합군단의 군무기관이었던 대한북로독군부는 홍범도 산하의 부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진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세 차례에 걸친 연합회의 결과는 국민의 층의 명백한 협약 위반으로 보일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회는 여전히 이완화된 통합군단의 민단으로 그 역할과 대표성을 유지했던 반면 통합군단의 군무기관이었던 대한북로독군부는 북로독립군서 산하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북로독군부는 연합회의 과정에서 민단과 군단으로 이완화된 통합군단을 결성하는 방안 자체는 동의했지만 이러한 결과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봉오동 일대의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헌납하여 군비를 조달해 대한북로독군부를 성립하는 데 이바지했던 최진동은 통합군단의 대표인 자신이 홍범도가 서장과 그리고 사령관적인 겸임한 독립군서 산하로 편입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진동은 대한북로독군부 제3대 대장이었던 강순범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우석을 임명합니다. 그러자 제3대에 속해 있던 국민의 출신 병사 100여 명이 무기를 들고 이탈해 홍범도 부대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진동에게 이 사건은 대한북로독군부 내 국민의 세력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동이 국민의 동부지부장인 양도원을 체포하고 장정과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8월 12일 90여 명의 부대원을 파견하자 양측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측은 즉시 홍범도에게 최진동을 공격할 것을 명했으나 홍범도는 이에 응하지 않고 화룡현 삼도구 방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듯 통합과정을 둘러싼 국민회와 최진동의 갈등은 결국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북로독군부라는 3단 연합이 붕괴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회는 8월 13일 대한국민회군을 따로 창설하여서 자체적인 군사조직을 운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대한국민회군이 이미 창설되어서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존의 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억시키게 합니다. 다음은 청산리 전투 직전 독립군 부대의 이동과 그리고 전투 참여 검토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1920년 8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3단 연합이 와해되면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안모의 대한국민회군 그리고 최진동의 군무도독부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부에서는 청산리 전투에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가 참여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3단 연합의 와해 이후에 연합에 참여했던 부대인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와 안모의 국민회군 그리고 국민회군의 실제 이동 과정을 일제 첩보 문서와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이들의 회고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8월 말 봉오동으로 돌아온 최진동은 왕청현 대감자 흑운동을 중심으로 전력을 다시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군무도독부는 봉오동 전투 이후 소모한 군량과 군비를 보충하기 위해 왕청현 장동 부근의 부락을 중심으로 직무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최진동은 군무도독부 간부들과 함께 혈서로 동맹문을 작성하며 내부 결속과 대일항전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일제 측은 9월 19일 당시 군무도독부의 부대원들을 4에서 500명가량이지만 실제 전투력은 200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군무도독부는 부대 전열을 재정비하는 한편 간부진이었던 이춘범을 중심으로 암살단을 조직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춘범과 이창수는 최진동과 군무도독부가 왕청현으로 돌아온 시점인 8월 25일 암살단을 조직해 간도에 위치한 일본 영사관과 이들에게 협력하는 한인들에 대한 암살 활동을 도모하는 한편 접경 지역인 왕청현과 함경북도 종성에까지 대원을 파견하며 군자금 모금 활동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당시 최진동이 군무도독부와 함께했던 부대는 허재욱이 이끄는 을군부였습니다. 을군부 부대원으로 봉오동 전투에 참전했던 김재규는 봉오동 전투 이후에 대해 홍범도와 안무부대는 떨어지고 우리 을군부와 최진동 군인 기타가 합하여 1008명이 독군부라 명칭하고 지도부에는 최진동, 허영장, 김소웅, 중대장 전승환, 강창대, 황중대장 기타가 있었다. 바로 1910년 10월 15일이라고 회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3단 연합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살펴본 홍범도 부대 이종합과 안무부대 김희영의 회상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일제 측 역시 1920년 10월 당시 군무도독부와 을군부가 왕청현에 주둔하고 있다고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일제 측은 군무도독부가 8월 말경 왕청현으로 돌아와 간부진을 중심으로 암살단을 조직해 활동하는 한편 9월 내부 결속을 위해 봉오동에서 동맹문을 혈서로 작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맹부덕으로 하여금 왕청현 백초구 양자정자에 주둔하고 있던 당시 최진동에게 부대를 해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참전대원들의 회고와 일제 측의 첩보자료를 종합해보면 최진동과 처제욱의 부대가 청산리 전투 직전 당시 왕청현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진동의 군무도덕부가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11월 1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의 발표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임시정부 국무부 발표는 독립신문에 게재되었는데 발표와 그 기사에 따르면 최진동은 청산리 전투의 제3연대장으로 참여해 그 부하 연대를 인솔하고 이도구 오른편 고지를 점의해서 매복하다 아군이 거짓으로 패하여 퇴각하여 일본군이 추격해오면 사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정부 군무부의 발표와 독립신문의 기사는 미주 신한민보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군무도덕부와 최진동의 청산리 전투 참전설을 굳혀나가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보고에 의해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임시정부 군무부의 상황적인 한계와 그리고 당시 임시정부가 주도해온 북한도 지역 독립군 통합안을 반영해서 이와 같이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정보 오류는 이후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결 당시 상해 일본 총영사관 경찰부에서 임시정부 청사를 압수수색한 결과를 보고한 문서를 1946년에 간행한 조선민족운동 영감에도 수록되면서 더욱 굳혀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으로 3단 연합의 한 축이자 독자적으로 대한국민회군을 창설한 국민회군의 이동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무가 이끄는 대한국민회군이 창설된 이후 홍범도 부대와 함께 행동하며 청산리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무의 대한국민회군은 의군부와 한민회군, 신민단, 광안당 등과 함께 집결하고 10월 13일에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 참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부대와 의군부, 국민의 부대원으로 참전했던 이들의 회고와 같은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안무 부대의 청산리 전투 참전에 대한 사실이 맞지 않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회상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바와 다르기 때문에 일제 측 정보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과정을 둘러싼 독군부와의 갈등으로 국민회는 대한국민회군을 8월 13일에 창설하고 안무를 사령부 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안무는 8월 15일경 자신의 부대원 600여 명을 이끌고 명월구 방면으로 이동했고 안무가 이끄는 국민회군은 홍범도 부대와 시기는 다르지만 홍범도 부대가 이동했던 이도구 방면으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 측 자료에 보면 안무의 행적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보고가 기록됩니다. 10월 초 당시 주요 독립군 부대의 위치 보고를 살펴보면 대한국민회군은 연기련 화전사업 화전동에 근거지를 설치하였지만 대한국민회군에 속한 부대로 양도원이 통솔하는 부대원 약 200명이 이곳에 머물고 있고 안무는 부대원을 이끌고 떠났는데 그 소재가 명확치 않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무는 이 당시 안무의 활동은 모연 활동과 무산으로의 국내 집중국 작전을 전개를 하기 위해 근거지를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민회군의 근거지였던 화전동 일대는 대한국민회의 제2남 지방의 지역인 덕화사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안무의 부친인 안수익이 덕화사 부동에 거주하며 대한국민의 제2남 지방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한경록도 무산의 강 건너편에 위치한 지역인 부동에서 거주하며 대한국민의 회원을 활동하는 한편 국민회에 대한 지원 활동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과 함께 생각을 해봤을 때 국민회군으로 참여했던 김희영 선생의 회고는 안무가 덕화사 지형을 중심으로 한 모형 활동을 전개해 국민회군의 전열을 정비해 나갔던 사실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산 진공 작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일신보의 기사가 주목됩니다. 매일신보는 홍범도 1파의 수령 안호는 무장단 250명 거느리고 무산 건너편 부동 근처를 배회하며 남쪽 높은 곳을 점령하고 방화 약탈을 할 계획 중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무산 수비대가 경찰과 함께 협력 경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를 통해 안무가 이끄는 결사대가 부동 방면에 머물며 무산 읍내로에 진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기사의 보도 시기와 김희영 선생의 회고 시기는 맞지 않지만 안무가 부동을 중심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이후 무산 습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김희영의 회고도 추격하는 일본군을 피해 이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점 역시
안무가 시도했던 무산 진공작전의 실패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즉, 안무는 대한국민해군의 주둔지였던 화전동 지역을 떠나 안수익이 있는 덕화사 부동 중심으로 모형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내 직공공 작전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던 대한국민해군은 안무가 아니라 양도원의 통솔하에 화전동에서 주둔하던 약 200여 명의 대한국민해군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의 보도 시기가 청산리 전투가 끝난 이후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세훈 선생의 논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회가 독자적인 군대를 언제부터 갖기 시작했는가 이 문제입니다. 국민회가 독자적인 군대를 갖기 시작한 건 1920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국민의 지방 대표자에 의해서 대한국민군이라는 걸 창설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홍범도 부대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국민회의 군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회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한국민회군이 처음부터 봉오동 전투에서 국민회군을 해서 안무라고 하는 분이 하나의 무슨 지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안무는 그냥 그 최진동의 부장인 독립군 북로 독군부의 부장인 최진동 밑에서 부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단 연합을 할 때는 국민회의 군무위원회, 그러니까 군사 문제를 검토하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었어요. 안무가. 그러니까 안무가 국민의 군대, 그러니까 대한국민군의 사령관이 되는 거는 1920년 8월에 가서입니다. 그 지방대표제에서 정식으로 안무를 사령관을 임명하고 거기에 중대장들을 북로독군부에 참여했던 그 이름은 여기 좀 강순범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강승범인데 저기 우리 자료에는 강시범으로 잘못 나와 있습니다. 강승범, 그다음에 그 강상모, 그다음에 조건식 이 세 사람이 국민의 계통의 그 지휘관들이에요. 중대장입니다. 이 세 명이 이게 봉오동 전투 때 그 중대를 하나씩 맡아서 우리 독립신문에 나왔던 제1중대장 이천호, 제2중대장 강승범, 제3중대장 강상모, 제4중대장 조건식 이겁니다. 그분들은 국민의 계통이에요. 이분들은 1910년에 이동희 선생이 세웠던 나자공고등학교 출신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일반적으로 신혼고등학교가 신혼고등학교 출신들이 봉오동 전투에 관계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봉오동 전투는 이동희 선생이 1910년대에 세웠던 나자고무관학교, 국민의 계통의 사람들이 그 지휘를 한 거예요. 홍범도하고 연합이 되어가지고. 그다음 최진동 부대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오세훈 선생이 오늘 발표해서 좀 상당히 제시한 거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저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우선 해상록을 처음으로 좀 많이 지금 활용하셔서 좋은데 김재기 선생 의군부에서 활동했던 허재근, 허근, 허영장이기 때문에 그 의군부라는 게 좀 복벽주의적인 그 단체가 있어요. 독립군 단체가. 이범윤이가 이제 명목상 통제가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 김재기 선생이 의군부에 자기 회상을 썼어요. 그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대한독립군 홍범도 군대에서 활동했던 그 이종학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해상을 쓴 거고 그다음에 국민회 쪽에서 활동했던 그 김희영이라는 사람이 이 세 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상기의 문제는 뭐냐면은 단체나 지명이나 단체나 시기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걸 면밀하게 사료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다 보면 오류를 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독군부하고 총군부가 좀 바뀌어 있어 순서가. 봉오동 전투에 했던 북로 독군부거든요. 총군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런 문제라든가 하여튼 그런 걸 빼놓고 나서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전투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안무부대가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진동 부대가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건 명확하게 직접 참여했던 분들이 진술한 거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해상기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이 독립군에 참여했던 분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료다. 그래서 오세훈 선생님 그 부분 이 자료를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해가지고 지금 학계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는 의문시되고 있는 문제를 상당히 해명했다 한다 해서 그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세훈 선생의 논문이나 또 우리 윤상원 선생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이제 종합 토론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원 선생님. 발표자께서 이제 봉오동 전투 이후 3단 연합이 붕괴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 그 전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왜 그 3단 연합의 결렬 이후에 홍범도 부대는 서쪽으로 가고 군무도독부와 의군부는 동쪽으로 갔는지. 군무도독부하고 이제 그 의군부는 아까 이제 그 박명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뒤에 만들어진 총군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임한을 거쳐서 자유시까지 가게 됩니다.
홍범도 부대가 백두산독의 청산리로 장악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연구에서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무도독부가 이제 동령현의 나자고 방향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는 별 그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도 나자고 방면으로 갔다고만 한 그 이유와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만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홍범도 부대가 청산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해의 임시정부와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발표에서는 홍범도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고 독단적으로 청산리 방향으로 옮겨간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임정의 파견원인 이용과 안정근의 중재로 연합부대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홍범도의 이탈로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읽혀집니다. 아직까지는 실온수간이지만 제가 이 홍범도 기념사업회 학술대에서도 이제 몇 차례 참석을 해서 줄곧 했던 얘기인데요. 홍범도의 북간도행은 이제 이동희하고의 역할 분담이었을 거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가 연해주의 그 당어제골에 있던 홍범도가 다른 시기도 아니고 1919년 8월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바로 이제 이동희가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가기로 결정하게 된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둘 사이에 역할 분담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홍범도가 북간도에서 맡은 임무는 일본군과의 전투도 전투지만 이 독립군 부대에 대해 통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후 자유시로 이동할 때까지 홍범도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청산리로 간 이유도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유시로 간 이유도 다 그 임무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산리에서 북로운정서까지 연합한 통합부대를 결성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 홍범도가 독단적으로 청산리행을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이동희와 그 의견 조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요즘 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군무도독부가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표자가 이제 충분히 검토했듯이 3단 연합이 결련된 이후에 군무도독부는 봉우동의 소재지인 왕청현으로 돌아갔다가 동령현의 나자고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발표자는 이제 그 독립신문의 임시정부 군무 발표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군무도독부 군무도독부가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다는 것은 오류다라고 이제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군무도독부의 주력이 동쪽으로 옮겨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무도독부 군대의 일부분이 청산리로 왔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봉오동의 최씨 삼형제가 대외적으로 할 때는 대체로 그냥 최진동의 이름만을 사용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최진동의 이름이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신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즘 후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제 뜨거운 감자로 대두하고 있고라고 하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하게 역사학계 내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그 발표자는 서두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제 부대의 실제 움직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 군대에 대한 그 설명을 합니다. 국민의 군대가 8월에 그 봉오동 전투에 국민의 부대로서 참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밝힌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당시 만약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부대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 군보다는 오히려 신민단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민단은 원래 논문을 원래 신민단으로 써서 그런 건지 뭐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참 이게 쟁점이 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 이게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부터 이게 이제 홍범도 부대는 서쪽으로 가고, 군무도독부 의금부는 아까 이제 오세훈 선생님 발표에서 나왔지만 동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접경지대로 간 이유. 그다음에 이제 이동희와 홍범도의 관계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서로 일치된 거기도 하고, 자유시 참변을 가게 되면 서로 입장이 대립적인 관계들, 양쪽 진영을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희와 홍범도 관계 처음에 대한독립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들어간 건 맞아요. 그거는 이동희 선생이 블라디보스톡에 독립군 정부라고 하는 건, 군정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홍범도 장관에게 북한도 가서 독립군 총사령관을 지휘하라고 하는 것이 그 통지서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대한독립군이라는 명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독립이라는 명칭은 홍범도가 이끄는 부대의 고유 명칭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 점차 밀산이나 러시아로 가게 되면 일반 명칭이 됩니다. 대한독립군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는 거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하여튼 이동희와 홍범도의 관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문제인데 이거는 독립신문에 문제가 있어요. 독립신문에 지금 이제 자료상으로 여러 개 충돌이 있는데, 군무도독부의 군인으로 참여한 황운정 선생, 작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서 모시고 온 그 유해를 모시고 온 그 황운정 선생이 있잖아요. 그분이 도독부에서 활동했어요. 최진동의 도독부에서. 그분이 이제 해상록 아주 자세히 썼는데 거기에 보아도 그 청산전투 관계에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독립신문에서 제1연대장 홍범도, 제2연대장 김좌진, 제3연대장 최진동 해가지고 청산전투에 이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싸운 것처럼 서술했을까? 그 1920년 11월 달에 국무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신문에 12월 25일자에 그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 대한 상세한 그 보고를 하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통합, 지금 명칭, 제1연대장 홍범도, 제2연대장 김좌진, 제3연대장 최진동 이렇게 하면은 통합이 된 거잖아요. 아까 우리 7월 20일 날 뭐 동도 군정서, 동도 뭐 독군부 이렇게 뭐 통합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그는 실현되지 않은 하나의 아닙니다. 근데 임시정부도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임시정부가 10월 29일 날 확정한 그 북한도 지역의 통일안을 보게 되면은 그 동로사령관이 최영희라는 분이에요. 최영희 사령관이 돼 있고 참모장이 조성환이 돼 있고 제1연대장 홍범도, 제2연대장 김전인, 제3연대장 그다음에 최진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모든 독립군의 간부들이 다 막내돼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10월 29일 날 그게 승인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 임시정부에서 12월 말에 국무부에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한 문건에 보면은 그거 10월 29일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청산리 전투가 되기 전에 된 후, 그 청산리 전투 일어나기 전에 된 것이 아니라 청산리 전투 끝난 다음에 그것이 합의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 실현 여부도 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독립신문을 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공식 타이틀을 쓴 겁니다. 이게 소급해가지고. 봉오동 전투 때 홍범도 장군이 연대장으로 돼 있어요. 홍범도 장군이 연대장이 아니거든요. 그 1920년 6월 달에 정식 명칭은 북로 정일 제1사령관이에요. 그 국민에서 지원하는 그 북로 정일 제1사령관, 사령관으로서 봉오동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북로 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북한도를 얘기하는 거죠. 명칭은 이제 북로, 동로 막 헷갈리는데 어쨌든 북로 정일 제1사령관을 해가지고 홍범도 장관이 그 봉오동 전투를 총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군부의 부관하고 독군부의 부장하고 그 밑에 그 최진동이죠. 그 다음에 부관은 안무고 총 전체 지휘는 홍범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아까 우리 한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가 14살이라고 그랬죠? 14살 차이 나는데 그렇게 나. 그건 최진동이 중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중국과의 외교관, 중국 영토에서 독립군 운동하기 때문에 그 외교관계를 고려한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봉오동이라고 하는 그 근거지는 최진동 쪽에 아주 근거지가 10년대부터 자위대를 구성해가지고 이미 기반 탄탄하게 돼 있었어요. 군사적인 측면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최진동 국민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무슨 김노래 선생이 홍범도가 뭐 저 타지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있죠. 기반이 없죠. 북한도에는. 그런데 이동희가 자기 백그라운드죠. 국민에는 이동희 선생 계통이거든. 10년대부터 이동희 선생이 키워낸 그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범도를 도와주라 그렇게 국민회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회가 전적으로 홍범도를 별도로 군대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걸 지원한 거예요. 홍범도를. 북로 정일 제1사령관의 홍범도 부대를 지원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봉오동 전투 때, 근데 최진동 경우는 아까 이제 군정사하고 관계가 군정사는 지방조직이 있었어요. 경신 bun국이라는 지방조직이 있어가지고 종교도 다르고 대종교고. 근데 국민회는 기독교인데다 거기서 지방조직이 있습니다. 둘이 지방조직이기 때문에 겹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자금을 모집하거나 병력을 모집할 때 마을이 한인 마을이 다 겹치니까 서로 막 충돌이 생긴 거예요. 종교도 다르고. 근데 임시정부에서도 국무총리는 국민회를 상당히 좋게 보고 지원을 했는데 이 군정서는 거기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안정근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현지에서 군정서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정근 대표가. 이용은 이동희의 직계니까 그 이용은 이제 당시에 동로사령부로 돼 있으면 이 양반은 이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 파견으로 간 사람들도 서로 입장 누굴 대변하느냐, 이동희 쪽을 대변하느냐, 아니면 안창호 쪽을 대변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논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봉오동이나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 이제 이상원 선생이 주로 이제 병력의 문제, 우리가 도대체 일본군은 몇 명이 된 거고 우리 쪽은 몇 명인가? 청산리 전투 때는 도대체 몇 명이 일본이 토벌대로 들어온 거고 우리 군대는 몇 명이나? 이것도 좀 쟁점이 되잖아요. 한번 좀 이따 좀 얘기를 우리 이상원 선생님 발표를 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쟁점들이 많아요. 이제 어떤 군대들이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이 지휘를 했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료 비판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독립신문이라서 다 믿을 만한 게 아니란 거죠. 독립신문의 경우도. 상당히 윤상훈 교수도 오늘 상당히 심각한 쟁점을 제기해가지고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세 번째 발표 이상훈 교수 발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님 그 유해공간이 다 되는지 알고 있다가 지금 또 이렇게 난항을 겪게 돼서 아주 실망이 큽니다. 1922년에 카자흐스탄하고 수교를 맺었을 때부터 계속 이제 그 유해공간 얘기가 나왔었고 특히 금년에는 정말 그 봉오동 전투 100주년 기념으로 유해공간에 오시는 걸로 그렇게 믿고 아주 가슴이 설레었었는데 이게 또 이제 그 북한에서도 또 반대하고 또 그 북한 선전 매체 또 우리 민족끼리에서 아주 강력한 반대를 하면서 지금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2012년 공약 때부터 대선 공약 때부터 독립군의 유해 봉안을 해오겠다. 아주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 북한하고 평행선상을 달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얼마나 또 홍범도 장군님께서도 고국에 다시 돌아오시겠어요. 너무 넋이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그러면 DMZ에라도 모셔오는 걸로 해서 북한하고 같이 합의를 해나가는 것은 어떨까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속히 그 유해 공원에 오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